안녕하세요. 서인우입니다. 오늘은 정리된 집을 만드는 5가지 원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저는 일단 정리 전문가가 아닙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가 다 맞지는 않아요. 누군가를 가르치거나 이것이 정답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냥 저 엄마는 저 워킹맘은 저렇게 하는구나 정도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네, 정리된 집을 만드는 5가지 원칙 첫 번째입니다. 하나의 물건을 사면 하나를 비운다. 네, 이사를 하고 한두 달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부분의 분들이 아주 깨끗하고 정리된 집에서 생활하셨던 그런 기억이 있으실 건데요. 그때하고 지금이 달라진 가장 큰 거는 어떤 걸까요? 네, 바로 우리가 살면서 물건을 많이 구매하는 동안 비우지 않아서 집안에 물건이 계속 쌓였기 때문에 물건을 한 가지를 구매했다면 그 용도와 겹치는 낡은 물건은 정리를 해주셔야 네, 또 우리 집이 항상 물건의 총량의 법칙이라고 하죠. 네, 그 기준을 맞춰주셔야지 같은 상태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정리된 집 만드는 방법 두 번째입니다. 네, 날을 잡아서 정리하기보다는 매일 조금씩 정리한다. 네, 이렇게 정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게 크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난 쉬는 날 해야지, 휴가 때 해야지, 방학 때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네, 사실 그렇게 하면은 정리가 잘 되지 않더라고요. 그 첫 번째 말씀드렸던 하나를 들이면 하나를 비운다가 가능하지 않은 물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의류나 아이들 장난감, 책 같은 것들인데요. 그건 하나 지금 구매를 했다고 해서 당장 하나를 비우거나 정리할 수 없는 그런 물품들이에요. 그런 물품들은 매일매일 사용할 때, 그때 잘 보시고 좀 낡았다. 아니면 우리 아이 연령에 맞지 않는 장난감이나 책이다. 그리고 내가 입지 않는 옷이다 할 때는 바로바로 그날 좀 비워주시면 이렇게 손댈 수 없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여러 이제 유튜브 영상이나 이런 데서 1일 1비움을 실천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좀 대표적으로 쉽게 비울 수 있는 것들은 더 이상 입지 않은 옷들이나 그리고 예전에는 사용을 했지만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취미생활 용품. 이게 굉장히 생각보다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낡은 주방용품이나 아이 연령에 맞지 않는 장난감이나 책 등은 바로바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된 집 만드는 방법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요, 각 물건마다 자기 자리를 마련해 준다입니다. 사실 이 원칙이 정리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건마다 자기 자리가 있다면 정리의 70%는 완성이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집에 각자 모든 물건에 자리가 있다는 말은 우리 집 수납 공간에 맞는 정도의 물건만 우리 집에 있다는 것이니까 쉽게 정리가 가능한 것이겠죠. 네. 정리된 집을 만드는 방법 네 번째입니다. 수납장의 70%만 채운다. 네, 제가 정리마켓 채널에 출연했을 때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수납장 100% 혹은 또 그 이상 가득 채워놓으면은 꺼내 쓰기도 너무 불편하고 새로운 물건을 제가 구매했을 때 당장 수납할 공간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정리를 해도 금방 흐트러지고 또 그 정리 상태가 잘 유지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여유 공간을 조금 두고 정리를 하는 습관을 들이시면 정리된 상태가 잘 유지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정리된 집을 만드는 마지막 5번째입니다. 네, 가족 구성원 모두를 정리에 동참시킨다입니다. 혼자 힘들어서 정리를 해봤자 가족들의 협조가 없으면 유지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과 상의를 해서 가족들 각자가 할 수 있는 정도에 맞는 역할을 처음부터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도 각자 맡은 역할이 있으니까 그걸 잘 실천하고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 제가 정리를 제일 잘하지만 저 혼자서 할 때보다는 가족 모두가 도와서 함께 했을 때 그 정리 상태가 훨씬 더 유지가 잘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라도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변경이 되면 가족들을 불러서 알려줍니다.
생각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정리를 주도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마음대로 요거보다는 요런 방법이 낫겠다 해서 혼자 이렇게 정리 상태를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러면 가족들은 새로 정리된 상태를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면 원래대로 혹은 그냥 마음대로 정리를 해놓는 거죠. 그러다 보면 왜 이렇게 정리를 했어? 왜 이렇게 흐트러 놨어? 이런 소리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항상 원래 기본 세팅을 알려줍니다. 그러면 누가 정리를 하든 같은 모습을 유지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누구야 거실을 좀 정리해줘 이렇게 말했을 때 누가 하든 똑같은 모양으로 정리가 되는 거죠. 이렇게 정리된 깨끗한 집은 가족들이 더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늘 이렇게 말씀드린 정리된 집을 유지하는 5가지 원칙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뻔하고 쉬워 보이는 원칙이에요. 별거 없어요, 사실은. 근데 저도 이렇게 원칙을 세워놓고 한번 지켜보자라는 마음으로 했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착 지키기는 사실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조금씩 룰을 정하고 우리 집에 맞게 고치다 보니까 어느새 늘 이제 같은 모습으로 유지가 되더라고요. 영상을 시청해주시는 분들도요, 이렇게 조금씩 실천하시다 보면 금방 달라진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정리하면은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수납 바구니를 사서 막 칼각으로 막 접고 이런 것들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그런 거는 아주 세부적인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집안 전체를 유지하기에 가장 큰 틀을 오늘 제가 5가지 말씀드린 요 큰 틀은 요 5가지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잘 생각하고 염두에 두시고 나는 이 원칙을 좀 따라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리를 하시면 좀 훨씬 더 정리된 집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다음 영상은요, 공간별로 정리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